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배를 울린 종목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조금 활기차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방송을 하면서도 저도 참 표정 관리가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시장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큰형님들이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점점 정상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을 종목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시장의 인사이트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랑꾼 목요일팀과 함께합니다. 김선윤, 금종욱 전문가님 모십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팀 참 운이 좋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아서 웃으면서 방송하기가 좀 그랬어요. 다행히 시장이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제가 사랑꾼이라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 목요일팀 화기애애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시장이 그래도 하락을 멈추고 네. 오늘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제쯤 반등이 나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하락폭이 생각보다 깊었어요.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어느 정도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좀 반등이 나왔을 만한 좀 타이밍도 있었지만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82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라인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점은 823포인트 정도를 찍고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21선 부근 정도까지 한 86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미증시 또 흐름을 또 보셔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은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고요. 이후에 시세가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거래 대금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를 보였다면은 이제 2차 전지 이외 다른 업종들도 좀 반등을 해서 또 다른 분들도 좀 기쁘게 그걸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에서는 자세하게 또 중요한 지지선 말씀을 해드렸다고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전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두 분한테 사랑꾼이라고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가 봐요. 아, 네, 뭐 듣기 좋은 말이죠.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은요? 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팀은 좀 이렇게 사랑방처럼 저희가 컨셉을 가져가자고요. 김선윤 전문가님, 시장 옆에서 이제 금종욱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조정 포인트는 보긴 봤었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터라 조정은 좀 나온다, 조심해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선은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이제 끝나고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두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에코프로가 18%가 올랐고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11%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두 종목이. 그래서 쭉 밀리던 흐름에서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을 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네. 코스닥이 장 막판까지 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전체 흐름에서 보자면 5월 달에 이제 다음 주 FOMC가 있어요. 그쵸. 그 포인트 보셔야 되는데 금리를 이제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근데 시장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6월 달에 FOMC가 있거든요. 6월 둘째 주 정도에 6월 12, 13일 날 있는데 그때 이제 점도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점도표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흐름들이 좀 외인 기관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 흐름을 조금 보신다면은 6월 정도까지는 조금은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래도 5월 FOMC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시각 흐름에서 바닥은 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게 오늘 에코프로 두 종목이 너무 급등을 한 터라 내일 이 종목들이 반응이 없다면 만약에 또 안 좋다면은 또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없으면 또 이게 또 다른 종목 많이 들고 계시는 종목 분들은 또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부분만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다른 종목들 좀 올라와줘서 네. 시장의 좀 분위기를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 이제 큰형님들이 올라줬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 흐름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다른 종목들로까지 온기가 돌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오늘도 종목 이야기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말미에는 저희 두 전문가님들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도 힌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또 저희가 이 골든벨을 울렸거든요.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골든벨 울릴 수 있는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팀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이 매의 눈에 포착이 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백광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백광산업이 2차 전지랑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새만금 양극재 전구체 투자 최대 수혜주다라면서 백광산업이 오늘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백광산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954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이 무기화학 소재 업체입니다. 염소, 수산화 나트륨, 염산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특히 이 수산화 나트륨이 2차 전지 산업의 쓰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새만금 양극재 전구체 투자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주는 모습이었고요. 무려 18.38% 오르면서 오늘 6,89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차 전지랑 엮여서 또 백광산업이 이렇게 오늘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코멘트 적어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양극재 전구체 뚫어뻥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김사연 전문가님 새만금 대장이라고 물음표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뚫어뻥이라고 하면 뭐 구원투수의 의미일까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좋은 뚫어뻥이 아닌가요? 아, 이제 수산화나트륨 이 제품이 이제 그 우리가 하수구 청소할 때 그 트레펑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만드는 뭔지 회사예요. 알아요. 예. 그 넣고 돌리면 이제 막혔을 때 머리카락 넣고 이제 막혔을 때 이제 그거 부어놓고 이제 물 부으면은 이제 쑥 내려가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저 그거 없을 때 정말 고역이었는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제 고점을 뚫어서 이제 뚫어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일단 뭐 이는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이제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글쎄요, 좀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알게 됐지만 좀 이 이슈만으로는 좀 크게 가기는 좀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에 의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일단 수산나트륨 관련해서는 업계에서는 이제 뭐 4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위. 예, 뭐 일단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뭐 그거 대비해서는 또 강한 상승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새만금 쪽으로도 뭐 단지가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뭐 아직 매출이 뭐 확실하게 늘어나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좀 이렇게 이슈가 좀 나왔을 때는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차익 실현도 나오면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관망 후에 차라리 좀 이런 2차 전지 관련 이슈들이 좀 다시 나왔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슈가 좀 이렇게 된 건 좀 의외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었고.
에코프로 상승 나왔을 때 네. 2차 전지 쪽을 좀 봤었지만 일단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인 면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꽤 많이 터진 종목이라서 좀 오늘 좀 이슈가 좀 될 줄 알고 오늘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따라가는 매매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렸을 때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고 나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관심 종목에만 두셨다가 이렇게 조정 시 이제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이제 항상 매매를 하라고 좀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에 상승이 나왔었고, 자, 조정 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좀 나왔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지수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쪽, 오늘 에코프로 때문에 지수가 또 상승했지만, 이게 또 계속 이어질지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밀리게 됐었을 때는 이 종목을 좀 매매 관점에서 좀 제외하시고 차라리 저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2차 전지 대장 쪽인 에코프로 쪽을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 이 2차 전지 소재와 또 엮여서 이렇게 오늘 갔는데 신고가를 뚫어내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조심할 자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급격하게 이 거래량이 터지기도 했고요. 관련돼서 좀 유의해야 될 자리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성윤 전문가님도 뒤에 퀘스천 마크를 찍어주셨어요. 네. 네,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미 오를 만큼 좀 오른 터라 어. 조금 조심스러운 관점이 있긴 해요. 네. 오늘도 보시면은 거의 뭐 3시 넘어서 상한가 갑자기 확 말려 들어갔다가 맞아요.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좀 붙는 모습이 좀 형성이 좀 되다가 붙는 게 거래량이 뭔가요? 아, 네, 거래량이 풀리다가? 다시 나와주면서 이게 꺾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상한가에 던져진 모습도 눈에 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 자체가 약간은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돼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미 일봉상 보더라도요. 일시에 이전부터 해서 좀 끌어올린 듯한 모습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조금 뭐 뉴스를 통해 털어내는 듯한 좀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지고 계시다면 상관은 없지만 신규 접근은 저는 절대 반대 의견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 뭐 올라갈 여유가 있기는 해요. 아직 전 고점을 완벽하게 뚫은 건 또 아니잖아요. 전 고점 자리 보시면 2021년 고점 자리 눈에 들어오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고점 라인이 맞춰지는 라인을 잡아보자면 7,500원대 기준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자리가 또 그 고점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치고 가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가지고 거래량이 약간 터지면서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가능한 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나오시는 게 좋고요. 아니라면은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고 버텨준다면 조금의 상승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폭 자체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붙어주면서 상한가가 풀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해보시자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군요.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상한가가 풀렸던 모습들, 이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백광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신규로 혹시나 오늘 또 거래 대금이 터졌대 혹은 신고가가 갔대 하면서 새로운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역시나 이 경고성 멘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신고가를 갔다고 해서 다 좋은 종목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스터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기쟁이 종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순위로서 1위를 차지한 오늘의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삼화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또 상승세를 보였는지 체크를 좀 해보면 히토류 관련주죠. 이 테슬라가 히토류 대제품으로 페라이트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간 강세를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페라이트 코어는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기와 저전압 직류 변환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이 삼화전자가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죠. 강하게 올라가 준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테슬라 CEO랑 만났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까지 같이 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직행하면서 6,92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또 삼화전자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들 실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테슬라. 화살표하고 페라이트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우 전문가님 눈치 게임 시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페라이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테슬라가 곧 페라이트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사용했던 부분들이 히스토리 부분들을 페라이트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게 맞아요.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삼화전자가 이미 이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관련된 제품들을. 거기에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움직이는 건데 이게 근데 최근 3일 동안 급등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비슷한 이유로요. 네, 그래서 우리 금정무 감독도 좀 조심스럽게 적어줘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저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지만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부터는 내일 시장부터는요 눈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왜요? 잘 보세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보면은 요즘에 그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예, 조금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냥 무조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가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자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호가창에서 네. 오늘 상한가 잔량 26만 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상한가 잔량.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진짜 우리 금전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눈치 심하게 봅니다. 이거 종목들.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상한가 잔량 26만 주면요. 오늘 사실 던져야 돼요. 이거. 오늘 좀 이상하다 싶으면 던졌어야 종가 돼요? 부분에 던져주는 게 맞아요. 사실 이 정도 물량이면. 어허. 왜냐하면 내일 상한 플러스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어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잔치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한가 보고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내일은 정말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좋아요. 밀리면은 6,000원 아래로 깨질 수도 있으니까 꼭 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전에 고점으로 보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시면 2017년, 18년도 때 이게 8,000원대, 9,000원대까지 움직였던 그런 흐름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았던 자리는 있어요. 그러면 저때 자리 때 보여 계신 분들이 사실 지금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 심리적으로요. 이 고점 영역에 다다르게 되면은 꼭 맞고 떨어졌던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자리가 8,000원짜리가 보이긴 해요. 그래서 내일 장중에 아마 상승이 나온다면은 8,000원대 돌파 시도는 나올 거예요. 다만 거기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커요. 그 윗부분 자리가. 그러니까 윗꼬리로 뾰족하게 아주 가시도 치듯이 올라가는 자리들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올려치지 못하면서 밀리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진짜 분할 매도를 하시거나 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게 더 간다는 판단 하에 따라 들어가시는 거는 절대 위험해요.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아까 우리 말씀 주셨죠. 에코프로가 나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을 거예요. 아, 진짜요? 오히려? 그 정도로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조심스러운 접근 말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슈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탄력을 잘 받으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어서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눈치 게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눈치 게임 진짜 누구 하나가 보다가 1 하고 이제 팔기 시작하면 우수수 떨어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너무 근데 그럴 때 대응이 되나요? 솔직히 대응이 되시는 분들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굳이 이 종목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게임처럼 내가 한 주나 10주 정도 넣어서 그냥 이 트레이딩을 한번 즐겨보겠다. 이 정도 수준 아니면은 안 들어가신 게 좋고 기업 자체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뉴스 내용을 보시면 네. 테슬라에서 페라이티를 쓴다라고 했지 이 회사 제품을 쓴다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게 이 정도 상승이 나올 만한 기업인가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또 테슬라에서 쓸까요? 굳이
잘 나가는 영업이 괜찮고 회사 재무 괜찮은 회사들도 많은데 하필 또 이 회사를 쓸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 좀 기대감도 좀 심하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앞서서 이제 차트적인 면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이 좀 밀려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그만큼 단타 세력들도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고점에서 만약에 내일 시장이 괜찮으면은 글쎄요 좀 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글쎄 그 기존에 좀 못 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내가 이 종목을 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저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알아서 잘 거르실 거라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검색어 인기 순위에 올랐던 종목이니만큼 네.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눈치 게임이 이제 시작된 종목으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도 혹시나 공부의 목적으로 한두 주 정도를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면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뭐 시장이 컨디션이 지금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저희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자,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역시나 가장 강한 모멘텀은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오늘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1분기 북미 시장 호조로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8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만으로만 연간 목표 의 40%를 달성했을 정도라고 하니 1분기 정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 오늘 14.70% 오르면서 67,900원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북미 인프라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만나봤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오랜만에 또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 김선희 전문가님, 북미 시장 더 커진다.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북미 매출 원딜 광산채굴 서폿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마치 게임 용어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본 게 맞나요? 원딜하고 네. 뒤에 서폿하고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북미 매출은 앞에서 딜을 때리는 거고, 그렇죠? 네. 광산채굴은 뒤에서 밀어준다는 건데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그 매출적인 면에서는 중국 매출이 좀 줄긴 했어요. 중국 매출이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북미 쪽에서 커버를 해주면서 올해 이제 목표치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한 40% 정도 좀 채워주면서 좀 기대 이상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제 또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이 신흥국들에게 이제 광산채굴 그 광물 채굴이죠. 요즘 광물이 좀 많이 있어요. 2차 전지 쪽에서도 광물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쵸. 이런 쪽에 이제 채굴하기 위해서도 이제 기계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매출들이 신흥국 쪽에서도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좀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네옴시티 쪽에서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안 좋은 일이지만 튀르키예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재건이 좀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건설 기계 쪽이 또 필요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건설 기계 쪽이 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매출도 괜찮지만 지금 앞으로 이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작년에 좀 상승세가 좀 나왔었어요. 쭉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조금 관심을 좀 못 받고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네.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면서 이제 고점을 좀 뚫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뭐 고점 지금 68,200원 정도가 이제 5월달 2021년 5월달에 있었는데 이 자리도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약간 이런 모양을 좀 봤었을 때 약간 방산주의 느낌, 현대로템의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오늘 거래 대금보다 더 많은 거래 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실적이 좀 받쳐주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만 봤었을 때 최근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도 전혀 이런 하락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트도 좀 잘 버텨주고 있고 거래 대금도 증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오히려 좀 낙주,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보다는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더 성장성이 있거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HD 건설 기계 말고 뭐 현대 인프라코어 이쪽도 저는 좀 괜찮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혹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뭐 공략 타점이라든지 정보들 같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실적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오늘 올라왔는데 이 HD 현대건설기계뿐만 아니라 현대인프라코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 자세한 이유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좀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건실하게 버텨주는 종목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서윤 전문가님도 북미 시장 더 커진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까 금종욱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매출이 좀 줄었지만 앞으로 더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북미에 좀 집중하셨어요? 이게 요즘에 그 현대 건설 기계나 뭐 인프라코어나 미국 쪽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좀 커요. 특히나 요즘 트렌드, 특히나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겠지만 무슨 일이 있냐면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소형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개인 집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요. 네, 그래서 매출 자체가 한 2배 이상 느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쪽 건설 기계 쪽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보시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그 수급 상황에서도 최근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네, 연기금도 별로 들어오지 않다가 4월 중순부터 해서 꾸준하게 다시 매수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지분을 좀 확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매수가 들어오면은 보통 적게는 3개월, 많은 6개월까지 연속적으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2021년과 작년 말의 고점은 현재 넘어갔어요. 오늘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해서 새롭게 라인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2017, 18년도 고점 이상도 저는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종목을 볼 때 종목을 막 사고 싶은데 시장 분위기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 실적 좋은 종목들로 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계 관련주들 앞으로 조금 계속 매출 포인트랑 이익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아마 외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땐 역시 믿을 만한 건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긍정적으로 포인트 잡아주신 부분들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전하면서도 마음이 아픈데요. SG증권발 이 매물 출회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나마 하한가가 풀린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흘 연속 지금 하한가로 또다시 이 수렁에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 선광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야기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SG증권 사태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맞은 총 8개의 종목 가운데 오늘 3개 종목이
나흘 연속 상한가로 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서울가스 그리고 대성홀딩스, 선광 등 3개 종목이 지금 나흘째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차액 결제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사태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사에 나서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오늘은 선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하한가 랠리 정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 주가 조작 피눈물, 그냥 눈물도 아니고요. 김종욱 전문가님은 S. 지금 이거 이렇게 잘라서 네. 짤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SOS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주가 조작 피눈물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피눈물이 뭔가요? 지금 하한가 같은 경우는 탈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종목이 많잖아요. 네. 네, 한 8개, 9개 종목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로 뭐 이틀 만에 풀린 하한가 종목, 풀린 종목도 네. 있고 성강처럼 이제 아닌 종목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하한가가 풀린 종목들은 그 나름 움직였던 세력들이 움직였던 주식 가운데 좀 비중이 큰 종목들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일정 자금을 가지고 동원을 시켜서 그걸 막아낸 거고 성강 같은 경우나 뭐 아직 하한가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은 네.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버려졌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CFD 계좌라고 하지만 네. 제가 오늘 이 다음 방송에서 오늘 이 SG 증권발 뭐 CFD 계좌부터 해서 세력 얘기를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진짜요? 2부 예고까지. 네,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게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FD 계좌를 활용했던 이유가 레버리지도 있지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까지 있고요. 네, 수수료도 적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아무리 많이 사도요 대주주 지분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로 신나게 땡겨 사는데 주가를 또 2년, 3년 동안 아주 야금야금 끌어올려 놨잖아요. 그렇죠.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거래소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끄집어 올려졌을 때 컴퓨터에서 체킹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잡힐 수가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A 1부터 100명의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이거를 같은 종목을 사게 되면은 컴퓨터 체킹이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계좌 만든 사람들 지역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그 사람 계좌가 들어있겠죠. 그 핸드폰에. 그 근처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또 이동해서 그 사람 집 근처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이렇게까지 컨트롤했거든요. 그러니까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또 소문이 나다 보니 그럼요. 사람들이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세한 게 뒤에 드리겠지만 결국 일이 좀 터졌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한가가 풀리면 좋을 것 같기는 조만간 이제 풀릴 것 같긴 해요. 이제 다른 종목들도 반대매를 당해도 이게 신용을 땡겨놓은 터라 이런 식으로 점 하한가로 가면은 신용을 써도 원래는 제로 베이스가 되면 정상일 텐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명한 가수 뭐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 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요. 이게 금액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1,500명, 2,000명 수준의 1조 이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하나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또 있다는 거죠. 다른 쪽도. 그렇죠. 피해를 받을 종목들이 또. 종목도 많고요. 네. 한 집단이 걸린 거예요. 지금은 좀 규모가 큰 집단이. 근데 이게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간에 사실 성광이라는 종목은요. 컨테이너 관련해서 해역 작업하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오르기 전에 굉장히 그래도 나름 저평가돼 있던 종목은 맞았어요. 그래서 가치주가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2년 이상 종목을 컨트롤하면서 종목들을 삼천리도 그렇고 다 올려놓고 망가뜨려 놔버리니까 그간의 가치 투자에 대한 이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한 그 개념 자체를 이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가치를 찾아가면서 만든. 또 이 사람들도 엑시트 플랜을 어떻게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종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던가 시총이 올라가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돈이 들어오냐면 기관 자금이 들어와요. 거기에 털고 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피해 상황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지금 아마 말도 못할 정도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하한가가 풀리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조사를 계속 더 나오다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아마 대대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꾸준하게 이런 그래프를 보였지만 아직 안 빠진 종목들도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월 중순 넘어가야지 해결될 것 같아요. 조용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나 좀 의심이 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잠시 후에 또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도 정말 말없이 SOS라고만 네. 적어주셨어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또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두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사태가 터지면서 새롭게 또 뭐 새로운 걸 좀 알게 되는 또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빠져나왔었던 상한가가 좀 풀렸었던 종목들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좀 상승이 좀 출발했었던 부분부터 이제 하한가가 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몇 종목 보면은 이제 뭐 상승이 시작했던 부분에서 살짝 풀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성광 같은 경우에도 내일 한번 하한가가 더 빠지거나 크게 빠졌을 때는 한 번 더 요 26,000원 부근이긴 한데 이 정도 부분에서 한번 하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혹시나 빠져나갈 수 있을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좀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종목에 잘못 물려 계신 분들은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너무 냉정하지만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사태 때문에 더 분위기가 처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슈나 내용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마지막 시장의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저희는 골든벨을 울린 종목을 찾아 나서고 있죠. 자, 아주 기쁘게도 굉장히 기쁘게도 오늘도 골든벨을 울린 종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고 어떤 전문가님의 종목인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종목 만나보시기 전에 저희 축하의 영상 만나보시죠. 네, 목표가 달성을 하면 저렇게 멋진 골드 종이, 골드벨이 울립니다. 네, 말 그대로 골든벨인데,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파이버 프로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골든벨을 금종욱 전문가가 울렸다. 네. 이거 정말 라임이 딱딱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영상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제가 치는 줄 알고 이게 어떻게 종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옛날 예능처럼 이렇게 직접 치시는 걸로 그런 건 준비하도록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 이름 어떻게 영문으로 하면은 네. 골든벨이 될 수 있는데 또 네. 잘 맞게 그렇게 됐네요. 맞네. 금종욱 맞네요. 소름. 저희 프로그램에 딱 맞는 네. 전문가님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물론 이주연 전문가님이라고 네. 먼저 골든벨을 울리신 분이 있는데 네. 제가 그분은 이제 너무 목표가를 낮게 잡아서 인정할 수 없다. 네. 비공식 골든벨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무려 파이버 프로로는 지금 30%가 넘는 수익률이 났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히든 종목인데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종목이라서 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이 회사는 이제 광선미를 통해서 이제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UAM, 뭐 드론 쪽이라든지 아니면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쪽 이런 데 부품이 이제 납품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다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는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이제 스타쉽을 발사한다 이런 이슈로 이제 위성 관련주 쪽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 방산주 쪽의 상승이 좀 좋았었잖아요. 네. 현대 롯데뿐만 아니라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등등등 뭐 시총 좀 작은 뭐 빅텍스 페코도 같이 갔었지만 마찬가지로 파이버 프로도 네. 관련 방산주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테마성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매출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정말 히든으로 알려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5월 달에 발사될 수 있는 누리호. 누리호에도 직접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기업인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는 네. 분위기라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네. 오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도 우와. 계시고 뭐 아직 뭐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또 이런 종목들 또 찾아서 오늘 또 히든 종목에서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차트적인 부분만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이틀 전에 상승이 그렇게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에서 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 이렇게 항상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1선 자리를 잘 지지했었고, 제가 이제 추천드릴 당시만 해도 이제 정보점 자리를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X의 이제 스타쉽 관련해서 이슈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번은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그 슈팅 나온 날 목표가를 찍고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호호호호. 네, 금종 전문가님 올린 골든벨. 어마무시합니다. 이 어려운 장 속에서도 또 골든벨이 탄생했기 때문에 저는 더 기쁜데요. 네. 파이버 프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설명드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숨겨진 종목 그 자체라 전 좀 낯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골든벨이 울려집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골든벨 울릴 수 있다는 거 저희 시작하기 초반부터 입증을 해주셨으니까 노란 독방 들어와 주시면 이러한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우리 금종우 전문가님의 오늘 히든 종목도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헤이 김선현 전문가님. 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 지금 약간 먼 산을 보고 계시는 것 같길래 히든 종목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아, 네. 제가 맞춰볼게요. 이제 저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골든벨을 처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요즘 종목을 잘 안 드리고 있어요. 오픈방에서. 왜요?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해서 좀 천천히 보자라고 해서 안 드리고 있고 저희 네. 뭐 가족방에서도 종목을 포트를 확 줄여가지고 2개밖에 안 갖고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조금은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대응을 잘 했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종목을 볼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인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뭐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긴 해요. 네. 이제 실적은 안 좋았어요, 1분기 때. 근데 바닥을 확인하고서 올려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이평선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상황이라 돌려 세우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해서 쉽게 좀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차트만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확실히 돌려 세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관들도 상당히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기관들이 3월부터 집중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3월부터. 그전에 별로 들어오지 않다가 근데 3월부터 주가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아요.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데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5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본격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내 움직임이 강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뭐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꾸준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네. 기업들도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역시나 같이 성장하는 종목들로 보시고 뭐 10억, 20억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큰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건실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안 망할 기업인 거 알죠. 튼튼한 기업인 거 저희가 감이 빡 왔지만 찌르르 왔지만 중요한 건 이런 종목 타이밍을 잘못 맞추셔서 저기 고층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언제 공략하는지가 중요한 종목인데 자 김선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무엇인지 궁금하다 혹은 언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엄한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이 안전한 자리
자리에서 좀 매매할 수 있도록, 매수할 수 있도록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화면을 가까이서 보면은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솔직히 지워야 돼요, 이거. 아, 지울까요, 다음부터는? 네. 진짜 어렵게 하드 모드로 하려면? 가격이 나오면 어. 다 나옵니다, 검색하면. 아니, 그래도 그 10,000원대 있는 종목들 중에 헷갈릴 수도 있잖아. 아, 이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든 좀 가격이 곧 힌트다. 이런 종목들은 그럼요. 그럼 저희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지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힌트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자,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히든 종목 3가지 힌트 들어봤고요.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이래서 히든 종목을 저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군요.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혹시 종목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거 5%가 뭐야 하고 이제 딴짓했거든요. 아, 네. 근데 골드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하니까 힌트 네. 3가지만 딱 주시죠. 일단은 이 회사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 한 개 회사의 뭐 독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독점 기업. 예, 땡땡땡땡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유일 들어가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뭐 유일 기업이라는 넘버원. 걸 좋아하고 두 번째 또 좋아할 만한 키워드는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에서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애플에 납품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품이 그런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그 OLED 쪽으로 어떤 뭐 선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선 시스템이 좀 관련된 이슈로 선 시스템 제품을 쓸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만으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선 시스템 좋았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쪽 업종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면에서도 좀 2023년보다는 24년에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차트적인 면을 좀 PPT를 네.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지금 최근 하락장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21선 자리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 정고점 자리 돌파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애플이 참 야속하기는 처음입니다. 애플이 하겠다는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OLED 쪽 이제 선익 시스템 이야기를 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좀 방향을 잡아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여태까지 좀 나오지 않았었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종목도 약간 좀 얼리 어댑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나오면 다 해보는 스타일인데 네. 저는 이쪽 애플에서 새롭게 나오는 신제품도 이제 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바꿀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네. 국내 유일 온리원, 네. 그리고 애플, 그리고 실적까지 이러한 3가지 조합을 해서 나온 종목이라고 하니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신 분들은 선익 시스템으로 잘못 알고 계실 수 그럴까 있어요. 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익 시스템 아니고요. 여러분들 종목명이 궁금하다, 이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종목명 공개될 예정이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두 분의 히든 종목 힌트를 다 들어봤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저희와 함께라면 골든벨 울리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안내 자세하게 만나보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골든벨이 터져서 저는 더없이 기쁜데 내일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저희 목요일팀 전문가님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전문가님들을 사칭해서 이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꼭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